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께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삶에서 언제 행복한지, 또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편이신가요? 매일매일 주어진 그런 급한 일들, 그런 일을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부작용, 이런 부작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 저자 주은숙입니다. 네, 저는 11년째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학원장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가 아이들과 영어 학원장으로 만나는 마지막 수업일이에요. 삶에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런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으면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학과 선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인지 내가 원하는 진로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보다 부모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다거나 그때 당시에 그게 인기 학과였다거나 이런 어떤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길을 내가 그대로 쭉 갔을 때 어느 순간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닌데 라는 그런 스스로 회의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직업이라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에게는 세 가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일인지,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사회적인 성공과 경제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인데요. 사실 제가 1번과 2번의 가치 판단 기준은 비교적 잘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건강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배움을 얻고 성장을 했고 또 아무리 돈을 벌었어도 이 세 번째 건강이라는 걸 지키지 못하면 1번과 2번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과거의 저를 좀 돌아보면 처음에는 사실 돈이 벌고 싶었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는 거 언제나 그게 제 삶의 목표였는데 근데 사실 돈을 벌려고 한다고 돈이 따라오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을 늘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20대 후반의 아이들 가르칠 때부터 이제 30 후반의 제 학원을 운영하기까지 사실 처음에 10년 정도는 저에게 돈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기쁨으로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 시간을 견뎠던 것 같아요. 제가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겨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진로를 고민하는데 근데 회사는 뭔가 좋아 보였어요. 아시겠지만 좋아 보이는 거랑 좋은 건 달라요. 내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런 회사의 이미지는 모두 다 그냥 나의 허구이고 환상이구나. 마지막에 우연히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발령이 되면서 다시 아이들과 만나게 된 거죠. 의도하지 않게. 근데 근무 조건을 따지면 월급 자체는 똑같았고 회사에서 9 to 6로 일하는 거랑 학원에서 일하는 거 다르거든요. 늦게 퇴근을 해야 되고 심지어 주말에 출근을 해야 되는 일도 많았는데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먼 어떤 그 길을 돌아서 다시 제가 행복한 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은 이제 1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어느 순간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제가 여유는 있었지만 더 이상 새로운 배움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는 이게 맞았는데 제가 성장하면서 성장한 저에게는 현재의 이 상태가 더 이상 도전이라든지 어떤 긴장감을 주는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다음 단계로의 어떤 성장을 위한 도전과 그런 그 도전을 해나가는 과정 동안 내가 또 새로운 배움을 얻게 되고 기쁨과 보람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 많은 것을 이루고도 이게 내가 진짜 원하던 삶인가? 라는 굉장히 스스로 허탈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공허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원했던 목적지가 여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는 동안 성장한 내가 현재 만족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 목표 지점이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한 나는 또 다음 단계로의 성장 목표가 있어야지만 새로운 어떤 희망과 어떤 도전과 그 과정에서 성장을 꿈꾸면서 내가 설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현재 시점으로 알기 위해서는 항상 나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10년 동안 저와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저에게는 해야 되는 바쁜 일들이 있었고 어느 순간 저도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인가?
과거에 내가 원했던 삶이 지금의 이 모습은 맞지만 성장한 지금의 나는 또 다른 목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저의 성장 스토리들은 많이 기록을 못했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아이들의 영어적인 성장 스토리는 저희 블로그라든지 곳곳에 기록이 있는데 저에 대한 기록들은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의 어떤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저의 이런 하나하나의 성장들을 좀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나의 삶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으로 나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